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먼저 오늘은 심화과정 안내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식파트가 만만치가 않은데, 식파트 앞부분 조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는 지금 두 가지 있으시니까, 이제 두 가지 모두 확인해 보시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써 있는 자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정 안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스터디를 하려고 했는데 교과서가 지금 안 나와서 조금 미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기출정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심화과정은 오늘 개강을 했고요. 6월 달까지는 이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인강드린 선생님들은 주에 들어가는 수업 양이 조금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밀어서 이렇게 밀려서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인강드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몇 달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OT한테 몇 번 말씀드려도 밀린 걸 못해요. 네. 그건 직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못 듣고 가시면은 못 들으세요. 내 기억이 없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강이든 직강이든 밀리지 마시고, 직강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못 오시면 이제 보강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4층 상담실에 말씀드리셔가지고 뒤늦게 이렇게 우리 수업이 이렇게 매주 2번씩 있기 때문에 앞에 거 한 주가 훅 지나가고 나면 뒷주엔 좀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빠지실 것 같으면 그 다음 주에 그 목요일날 수업하기 전에 빨리 들으셔야 돼요. 근데 뒤늦게 학원에 와서 신청하시면 어려우시니까 미리미리 이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개강해서 그 4월 전주까지, 마지막 그 전주까지 진행을 하고요. 파트는 거의 아마 4월 하루 빼고 거의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월하고 6월은 거의 다 풀로 써요. 이게 5월하고 6월 달에 있는 영역들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5주 정도가 그냥 풀로 들어가는 수업이니까 진행을 하시고, 이제 하루에 몰아서도 해보고, 이렇게, 이때 나눠서도 해보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오시기가 힘드셔서 그렇지,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 힘드시더라도, 오전이나 오후에 스터디나 다른 거, 이렇게 노량진에 와서 할 무언가를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틀 오는 시간을 좀 직강의 선생님들은 충분하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 4월은 심화교재가 있고 5월 달 거는 이제 가정과 교육론 그 책을 일단은 쓰니까 그 책을 갖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육론 책이 작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미 한 2월 달부터 열심히들 그 합격생 분들이 파시고 계시긴 한데, 차이는 교육과정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15 교육과정에 들어간 책과 2009 교육과정에 들어간 책으로 차이가 날 뿐이고, 안에 내용엔 큰 차이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2015 교육과정 내가 프린트해서 보면 되니까 파시는 책 저렴하게 사지라고 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어차피 내가 볼 책인데 굳이 내가 이미 지난 교육과정 책을 쓰는 게 필요하겠냐 싶으시면, 네, 새로운 초록색이 될 텐데 그 출판 연도 보시면 돼요. 그걸 구입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난 걸 구입하셨다고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수업과 안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돼요. 제가 언제나 수업 끝나고 나면 여기 묶여 있거든요. 제가 앉아 있어요. 저를 붙잡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세요? 그래서 직강 오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저를 붙잡고 계속 이렇게 주변에서 질문들을 하세요. 대신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수가 적으신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서 한 앞뒤 페이지 그득그득해서 한 10개 정도 가져왔는데 그걸 처음부터 물으시면 하나밖에 물으신 게 없으신 분은 기다리다가 지치시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적으신 분은 먼저 질문을 받을 테니까 받고, 나는 좀 많아. 그럼 조금 뒤에 느긋하게 기다리시다가 질문을 주시면 돼요. 이틀이니까 조금 이렇게 오늘 못하더라도 내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작년부터 진행했던 게 이게 이제 확인형 모의고사예요.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매달 말일경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이틀씩 수업을 해서 3월 달은 다행히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금요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볼 수 있게 됐는데, 4월은 이게 목요일 날까지 수업을 해야 돼서 이걸 하루 쉬고 토요일 날 봐야 할지 그 다음 일요일 날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똑같이 모의고사가 임용고시 형식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고 오늘은 다시 학원하고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31일 날 토요일 날 볼 거예요. 볼 거고 시험 형식은 똑같이 AB형. 네. AB형이 뭔지 모르시고 오신 분들은 꼭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드리는데 90분씩 안 드리고 60분씩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강의 선생님들 이날 오셔야 보는 거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이날 오셔서 내가 3월 달까지 한 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을까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쓰시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언제나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는 그런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인강학습 선생님도 그날 토요일 날 하니까 평일은 못 오시더라도 토요일 날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인강생인 거 확인만 되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되고 나는 3월에 들었는데 4월에는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오셔도 상관없으세요. 확인만 되시면 되니까. 올해 수강생이시면 되니까 참여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강의가 들어가는 수업이 아니에요. 시험 보고 제가 해설을 하는데 해설이 녹화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만 공개가 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세요. 오셔서 들으시고요. 첨삭 여부는 그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많으면 사실 힘들고 어느 정도 인원이 되면 하루 이틀 해가지고 보내드리거나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예약을 주시고요. 이제 3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는 2월 달에 합격자 발표회는 안 했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 한 분씩 정도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험 보시고 합격생을 먼저 만나고 해설 들으시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해설 들으시고 합격생을 만나시는 게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시간을 만들 테니까 토요일 날 오실 때 조금 오후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마 이제 그 프린트 양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접수는 받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월 일정은 이렇게 쫙 드리긴 했는데 오늘 영양을 다 끝낼 리가 없죠. 단백질까지 가고 에너지 대사까지 가면은 잘 나가는 진도여서 아마 이제 다음 주까지 진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파트별로 전공서랑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일 날 이제 학원 일정에 별 차질이 없으면은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식파트는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의 깊이예요. 그러니까 식은 좀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영역은 아직 안 들어가셨으니까 기본 과정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들이 있어서 이제 같이 보실 건지 의향을 제가 이따가 물을 거긴 한데 전공서는 21세기 영양학을 책을 보셔도 돼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보셨던 분들은 그냥 보세요. 많은 거를 본인이 줄이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만약에 버거우시면은 우리가 이번에 스터디 들어가고 싶은 거는 기초 영양학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셔도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정석인 책 이런 그런 건 없어요, 선생님들. 이건 대학에 쓰시는 교수님들의 취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다만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수험서적으로 보기에 조금 이제 수월하냐 그 정도의 차이니까 선생님들 선택해서 보시고 조리 쪽 책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쓰셔도 되고 원하시면은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금이 이제 초수가 아니시고 이미 공부를 좀 하셔서 시험도 좀 보시고 그냥 전공서만 보기엔 조금 아쉽다 그러시면 조리하고 영양 기출 문제도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선생님들. 필수는 아니고 나는
그냥 21세기 영양책을 봤는데, 혹은 식품화학도 보시거든요. 봤는데, 요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올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쵸, 영양교사와 조리책을 보시면, 네, 식품화학 깊이와 21세기에 확 들어간 깊이까지 문제의 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실 때는 깊게 들어갈 때는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문제가 깊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얕게도 나오죠. 근데 얕게 나오려면은 표면을 넓게 봐야 돼요. 공부를 두루두루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두루두루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들어가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될 지금 상황인지, 난 이미 확장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깊이 있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그땐 보셔도 돼요. 예. 이거를 잘 자기 성향이나 아니면 준비 상태를 잘 상관없이 그냥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쥐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해야만 붙는 건 아니에요. 본인만의 이제 그 학습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 가면은 직업 영역에 이제 식품과 영양이라고 하는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고 한 3년 전부터 안 나오는데 그 전에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객관식 문제니까 확인해 보기는 좋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충분한지, 혹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믿을 수가 없을 때 확인용으로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목금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같이 뒤로 한번 이렇게 넘겨주세요. 1, 2월에 이제 교과서 정리를 3월에 들어가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교과서가 안 팔아요. 네. 지금 뭐 검정교과서 협회에 들어가시면 가격 미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가 1, 2하고 고등학교 것까지 해서 3종을 봐야 하는데, 뭐 어느 분들은 이제 PDF 파일을 구하셔서 몇 종이 있긴 한데 우리가 볼 거는 다 볼 거거든요. 다 보려고 스터디를 하는 거지 한두 개 보려고 그거 한두 개 보는데 스터디할 필요 없어요. 보실 거면 다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안 팔아요. 지금 교보문고도 안 팔더라고요. 아직 입고가 안 됐대요. 기술적 과정. 그래서 구해질 때까지 일단 얘는 보류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하실 건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하실 때도 뭐 온라인에서 혹시 그냥 PDF 파일을 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면 뭐 그래도 한 8권 정도까지는 구해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을 때 그냥 혼자 해도 돼요. 내가 한두 권 정도만 구해놨다 그러면 혼자 정리하는 게 편하지, 굳이 막 여러 출판사 못 구하시는 분들까지 억지로 모아서 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스터디를 여럿이 하는 이유는 여러 종을 내가 혼자 못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혼자 한두 종을 볼 수 있는 걸 굳이 스터디 해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약속 잡으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린 요거는 구해질 때까지 보류를 할 거고, 원하시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린 거니까 하실 건지 여부를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터디는 선생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저랑 하는 거예요. 예, 저랑 할 거니까 혹시 인강 선생님들 중에 혹시 원하시면 오실 수 있으면 오셔도 상관없어. 스터디에는요. 직강에서 이제 현장에서 한 스터디고 다 볼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다 보고 12종 가능한 다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6명으로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럼 2권씩 하면 되고요. 4명이 하시면은 3권씩 봐야 돼요. 약간의 부담감의 차이가 나긴 해요. 그래서 구성을 해봐서 6명이 되면 6명 하고, 안 되면 뭐 5명, 4명 해서 4명이서 하면 3권씩 보고, 5명이서 하면 이제 2권의 책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정도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고, 이제 일반적인 단원 정리를 할 건데, 단원 정리하는 거는 뭐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시는 거 똑같이 그냥 교환이에요. 근데 이제 순번을 정해서 지도안을 짤 거예요. 네, 지도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도안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피드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도안을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시작이 되면 제가 지도안 강의, 작년 강의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안 작성 강의를 보시고 지도안을 짜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가 1에 어느 영역의 내용을 정리했으면 요 멤버들 6명이니까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뭐 한 주에 한 번씩 정도 해서 자기가 지도안을 짜오면 제가 그걸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정리하고 2차 수업 준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형태의 스터디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못 끝내요. 원래는 이번에 시 끝내고 다음에 을 끝내고 5월에 나머지를 끝내고 싶었지만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교과서가 만약에 이제 4월에나 구해진다면 먼저 시작을 하고 교육론 들어갈 때 식을 들어가고 나머지 파트에서 쭉 한 3개월 정도가 같이 연속이 되는 스터디예요. 그래서 나는 교과서도 정리하고 거기 덤해서 지도안까지 작성을 해 놓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참여를 하시면 돼요. 참여를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뭐 그냥 자료만 이렇게 여러 사람 해가지고 압축 자료 해서 서로 교환만 하는 걸로 끝나야겠어. 나는 여기서 뭐 지도안 짜고 막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시면 참여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강제 아니에요, 선생님들. 하실 분들만, 하실 의향이 있는 분들만 모아서 으쌰으쌰 하는 거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뭐 누가 준 자료는 내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약간은 다른 형태가 있으니까 봐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워낙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점점 질문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5시 수업 끝나고 나서 이 스터디를 하면은 스터디가 뒤로 밀려요. 그래서 오전에 지금 날짜를 드린 거예요. 저희가 1시 수업이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오전 수업이 돼버리게 됐지만 스터디를 하시면은 그래서 원하시는 게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2번 나눠서 할 수는 없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하루를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당장은 아니지만 한 3월 한 말쯤 되면은 제 설계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그게 설계가 들어가면은 방식이나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더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기출 정리 안내인데, 그래서 그 기출 쪽은 오늘 프린트, 오리엔테이션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은 안 해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걸 드린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4페이지에 가시면 기출 정리하기 샘플하고 드렸죠. 1, 2월 강의 때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해오실 건 뭐냐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난 했어 그러면 상관은 없으시지만 기출 정리를 지금 하실 거면은 뭐 문제집은 지금 없는 상태고 혹은 뭐 다른 분들이 이미 뭐 정리해 놓은 거를 이렇게 파일 교환들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상관은 없으시긴 한데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은 기출 자료가 나와요. 객관식 자료는 여기 있어요. 식파트는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답이 명확하니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한 5년치 정도가 서술형이 쌓였죠. 요번 선발까지 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 걸로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업은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보셨던 분은 그걸 조금 더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해보신 분은 이걸 안 하고 임용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는 굉장한 자신감이에요. 내 머릿속에 모든 전공이 다 들어가 있다. 도로의 코스,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 필요 없다예요. 나는 내 길을 내가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게 아닌 한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정석인지 아시려면 기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자료를 지금 서술형인 것만 하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객관식 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있는 자료나 아니면 추가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전공 영역하고 하위 영역별로 분류화를 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이고 노트에 저는 지금 이게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한글 파일로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자르기 캡처 하시면 똑 잘려요. 그걸 자르세요. 근데 자르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 가족 수업이 다 영역 섞여 있잖아요. 걔를 일단 의를 다, 식을 다, 교육을 다 빼야겠죠. 뭐 원하시면 거기다 이제 그 몇 년도 기출인지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최근 건지 그래도 한 2, 3년 지난 건지 확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일단 식이에요. 식에서 더 큰 타이틀은 영양이었겠죠. 영양에서 뭐 더 하위 타이틀까지 만드시는 건 선생님들 이제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탄수화물 쪽으로 일단 묶었어요. 탄수화물이 하위 안에 16년도 거, 사실 이 16년도 거 문제를 보시면 당류라는 거 빼고 영양 밀도라든가 총당류 섭취 기준 또 다른 분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한번 봐야겠다. 탄수화물에서 한번 당류를 봐야겠다 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여기서 영양 밀도하고 총당류 섭취 기준까지 답안을 쓰실 수 있으면 좋고, 아니더라도 당류가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되는 대사 과정을 쓸 수 있으면 일단 그거라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있는 거는 2006년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객관식 때부터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지만, 나 그전 것까지도 보고 싶어 그러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은 이제 배점이라든가 문제 유형이 지금의 서술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거 봐야겠다 싶으시면 또 같이 올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적는 거죠. 그 다음 6페이지 가시면 지방은 이렇게 2개. 제가 잡은 건 2개예요. 물론 객관식을 넣으시면 더 많아요. 객관식을 뺀 거니까. 근데 객관식은 이제 심화 교재에 있으니까 활용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정리할 때 그 밑에 더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해요. 그거까지 하면 그냥 기출 뽑고 답 쓰고 끝나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기출 정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식영역, 영양의 단백질 오늘 볼 거죠. 그렇죠? 오늘 볼 거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안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출문제에 답안이 안 나오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답을 물으시기도 해요. 물으시는 건 좋긴 해요. 근데 최대한 공부하고 물으세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답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기출문제 지금 그러니까 2018년도 문제가 식이질소에서 요거 이제 질소계수라는 걸 활용해서 하는 문제인데,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지. 질소계수 객관식에도 한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나올지 몰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한두 개씩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그 객관식 문제를 똑같이 받겠죠,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질소계수 나온 거니까 공부를 확장해서 봐야겠네라고 한 사람이 있고, 뭐 질소계수지 하고 놔둬서 놓친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에너지 섭취 비율이 중요하겠네. 아니야, 중학생이 중요해. 이럴 수도 할 수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 예시가 됐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탄수화물, 단백질 나오고 식이질소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식이질소의 함량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나마 기입형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산출 과정을 쓰세요 이랬으면은 정말 별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면서 답은 맞았는데 공식이 틀린, 수학과는 아니지만, 과학이나 수학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었어요. 답안 쓰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신 서술형 문제 답안은 제 카페에 있어요. 네, 카페에 있어요. 카페에 가시면 거기서 이제 가장 모범 답안에 근접한 답안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거길 찾으시면 되고, 근데 그걸 미리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한 후에 이거를 갖고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게 이 점수대에 제일 근접할까라고 가시는 게 맞아요. 이게 답이야 이러고 넘어가시면 주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세요. 하나는 기출됐으니까 안 할래 라는 것도 있고, 답안지네, 답안지만 외워. 그리고 주변을 안 봐요. 그래서 다들 막 기출 나왔다고 하시는데 왜 못 맞추게 되는지가 거기 생기는 거죠. 여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카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네이버 메일을 주시면 초대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가 돼서 확인이 돼야만 수강생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수강생이 돼도 여기는 못 봐요. 질문을 3개 쓰셔야 돼요.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하셔야만 보실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관련 자료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같이 자료, 다 어디 전공 자료, 내가 봤던 이런 거 다 올리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든 같이 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씩 기출문제 오실 때 서술형을 안 해오셨을 것 같아서 드린 거니까, 나머지 제가 지방까지, 단백질까지 해드렸나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 됐구나. 에너지 대사에 에너지 대사까지 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비타민과 무기질은 선생님들이 서술형은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제가 안 드려요. 문제 안 드려요. 자기가 문제 뽑아서 내 걸로 파일을 갖고 오세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라고 드린 자료예요. 그래서 가정마스터 카페는 학원용 카페예요. 그냥 일반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질문을 받고 수업 중 필요한 자료를 업로드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정이 되고 비공개 카페예요. 그래서 초대가 없으면 가입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가입이 되셔서 수강생이 되셔도 이제 공부를 질문을 하시고 하셔야만 열혈 수강생으로 등업이 돼요. 나는 왜 스터디실을 못 보나요? 그러면 질문을 안 하신 거예요. 하지만 질문도 좋은 질문을. 그러니까 안 올리시더라고요. 좋은 질문 올리려니까 안 올리셔서 좋은 질문은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봤는데 근거를 좀 주세요. 뭐 전공서를 봤든 뭐 기출 문제를 봤든 뭐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얘기 말고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어느 맥락에서 궁금하신 제가 파악을 해야 답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댓글 달고 싶으시면 댓글 다셔도 되는데 아무도 안 다셔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여기 보실 수 있어요. 기출문제 자료실 여기 이렇게 다 있어요. 서술형 거 최근 거 다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공부하시고 오셔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타. 오늘 프린트에 오타 있죠. 오늘 가셔가지고 그 교재 오타들 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세요. 제가 이걸 수정을 내년도에 교재 바꿀 거라서 수정을 안 했더니 불편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수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질문 게시판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개는 올리셔야만 여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괜히 막은 건 아니고 공부하라 그런 거니까 꼭 좀 공부하셔서 좋은 질문을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와 샘플을 뒤에 넣고 잘못 넣었구나. 자, 문제와 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서술형 문제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관련 자료를 해놔도 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모으셔도 되고, 자료 플러스 알파를 더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지금 다르니까 나는 이미 이것도 다 있어, 얘도 다 있어. 그러면 하나 더 하시면 돼요. 문제를 바꾸세요. 그 문제를 바꾸기 되게 좋은 게 객관식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15년도 문제예요. 오늘 볼 게 이제 폴리덱스트로스가 나올 거예요. 폴리덱스트로스가 여기도 있었고 여기 특히 오지선다 안에 있었잖아요. 오지선다 안에 있는 표현은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나온 프리바이오틱스 서술형에 바로 나왔었죠. 다행히 서술하는 게 아니고 기입이었어요. 서술하라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쓰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내 자료에다 그냥 내가 문제를 만드시면 돼요. 폴리덱스트로스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여기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요거 다 샘플 있잖아요. 스터디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찾아라. 찾아서 이제 찾아 써야겠죠. 그 작용을 한 가지만 서술해라. 몇 점 주시겠어요? 2점이에요. 네, 2점이에요. 작년에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게 기입형을 없애겠다라는 이렇게 모종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해서 막 술렁술렁이긴 했는데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대놓고 공지하지 않는 한 시험 형식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거는 있지는 않아요. 다행히 작년에 공지가 없었고 올해 예비 공지 때까지 시험 유형을 바꾸겠다는 말이 있지 않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워낙에 설들이 많아요. 한간의 소문이. 그래서 이제 기입형도 한번 기입표 하나에 서술 한번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만드실 때 가능하면 기입보다는 서술을 할 것까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문제예요. 요거를 보고 제가 만들면 저는 이런 거 제가 잘 그거 문제 만드는 게 이제 제 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 위주로 만들죠.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만드는 문제, 요 사람이 만드는 문제, 저 사람이 만드는 문제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다르게 구성이 돼요. 여기서 이거 이렇게 물었네? 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할 때 혼자 해도 돼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혼자 해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같이 하시면 한 명이라도 더, 한 명만이라 상관없어. 짝으로도 되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맞으신 분이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기도 하고 기출문제를 조금 더 이제 영양가 있게 활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답을 하는 건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 답알자고 뭐 답은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출을 정리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10파트 다 뽑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타타타타딱 정리해서 뭐 파일로 하셔도 괜찮고 붙여와도 상관없고 여기서 노트북 갖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뭐 이제 네 노트북을 쓰시는 분은 잘 못 보긴 했는데 네, 상관없으시니까 그거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직강 스터디 지금 한번 같이 그 선택엽을 드리긴 했는데 원래 교과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마련되기 전까지 저희가 1월에 이제 널주 갔다가 스터디를 했거든요. 그 스터디를 한 번 더 돌릴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역시 이것도 하시겠다는 선생님들만 모아서 구성을 할 거니까 뭐 이건 제가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널주 갖고는 전공 정리만 했어요. 이렇게 페이지 나누어서 정리하고 문제 2개씩 내왔죠. 문제 2개씩 내오고 그걸 두 팀을 섞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A 모둠이 있고 B 모둠이 있으면 A 모둠에서 이제 정리하고 문제 내왔잖아요. 그거를 B 모둠하고 섞었어요. 그래서 2개 직강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더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영양학 책 갖다 할 거니까 이걸로 하실 분들만 하는 거예요. 나 안 하겠어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저걸 꼭 해야 돼, 안 하면 내가 뭐 어떻게 돼,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영양학을 하고 이게 충분히 이제 뭐 3월 중에 끝나면 식품과 조리 원리 이 책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 영양 책이 진도가 늦게 나가면 선생님 스터디하면서 또 빨리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그냥 3월에 이거 하나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저번하고 다르게 들어갈 거는 분할 정리를 똑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되게 먼저 났다. 해당 영역의 기출 정리를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탄수화물을 혼자 못할, 이 기초 영양책은 탄수화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하시기 조금 어렵긴 할 거예요. 처음 해보시는 분은.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뭐 1부터 한 4까지 영역이 있다. 그래서 각자 나눠요. 그렇죠? 뭐 그거 구성원은 4명이 될지 5명이 될지는 아무 상관은 없으세요. 원하시는 분들을 해서 다시 조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탄수화물에 뭐 분류가 들어갔으면 분류의 내용 정리를 하시고 이 분류와 관련된 기출문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기출 정리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2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거는 뭐 딱 따오시면 되죠. 이렇게 캡처 따오시고 답안을 적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까지 같이 넣는 형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나머지 영역들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출 정리가 같이. 기출 문자만 붙이시면 안 돼요. 답안을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올리셔서 네, 스터디방에 들어가셔서 답안지를 찾으세요. 요걸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기출 문제가 이게 여기랑 연결된 기출 문제인지를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팀 이상이 구성이 되면 얘를 섞을게요. 어떻게 섞냐면 이거 하신 분, 양 A팀, B팀에 요거 하신 분이 먼저 자료를 교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못 봤던 기출문제까지 합쳐지겠죠. 합쳐진 상태로. 그러니까 뭐 A, B가 있으면 A, B 두 조의 거를 1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을 하신 다음에 섞을 거예요. 섞은 걸 갖고 원래 선생님들 모두 안에서 교환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 1월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만 표시를 해주시면 그분들만 모아서 이제 시간하고 이제 영역들을 분류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이걸 했다. 내가 했고 나는 그러면 그 분류한 데다 요 기출 정리를 붙여놓으면 될 것 같다. 그러시면 혼자 하시면 돼요. 아무 상관 없으세요. 이게 필요하고 현장에서 하고 뭐 현장에서 질문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신다는 분들만 하시면 되지 강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공부법이 있으니까 맞으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1페이지에서 약간 도톰하게 나와 있는 거는 전공과정, 심화과정 해서 10파트 워크북이라고 드렸죠. 얘는 기본과정 거를 재편집한 거예요. 네. 답안지는 기본과정에 있어요. 풀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심화과정 수업은 깊게 들어가요. 그렇다고 뭐 화학과, 뭐 식품화학이나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가는데 나 유당이 뭔지 몰라요. 유당 불내증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라든가 글리코겐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이제 갑자기 난감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답안지가 있는 거 기본과정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공부 좀 되시면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답을 물으시는 건 아니고 내가 기본과정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기본 내용을 소화했는지 확인용. 네, 확인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요번에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내가 식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까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하고 와야 될지, 나 이 정도는 됐으니까 뭐 이렇게 수업을 따라가면 될지, 아니면 이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을 잘 모르겠으니까 좀 그 영역을 좀 더 파야 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작업이거든요. 하실 수 있겠죠. 이거 답이 뭐예요?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럴 정도면 아직 이 수업을 들으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본을 들어야 할까 심화를 들어야 할까 고민하실 경우가 있는데 얘가 안 풀리시면 혹은 이게 어디에 답이 있는지 모르시면 아직은 사실은 조금 더 하고 공부를 예를 들으시는 게 맞으세요. 그러니까 인강들 선생님들도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의 준비 상태를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정하고 스터디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글 안에 적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구성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 11페이지 가시면 뭐 매해 드리는 경향표죠. 기출 경향표예요. 그래서 이제 영양, 식관리, 식품조리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서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류를 쓰실 때 분류 따로 쓰기 힘드시다 그러면 요 분류를 갖다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영양관리에 영양하고 뭐 생애주기 식이요법 파트가 있어. 그래서 영양학에서는 뭐 영양소별로 보통 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출 경향은 뭐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보기는 하겠지만 영양 섭취 기준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해서 살짝 두려워요. 얘는 암기투성이죠, 그렇죠? 식생활 관리에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제 아예 틀 자체가 나오고 있어서 살짝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나중에 좀 암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를 하긴 할 텐데 작년에 이제 드디어 기본 틀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기타 영양학 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 질소계수가 반복이 됐고 칼슘 관련 요소가 계속 나오긴 하죠. 지금 2016년도도 칼슘이 나오긴 했고 그래서 영양학은 조금 이렇게 쉽게 나오면 다행인데 아닐 경우에 좀 어려우니까 힘들더라도 전공서들을 조금 특히 이제 4대가 아니신 분들은 전공서를 한번 본인이 한 3번 정도는 쭉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표현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양관리, 식관리, 식품조리가 있었고 식품조리는 올해 단백질이 안 나온 게 대신에 이제 채소류가 나오긴 했죠. 단백질류가 제일 많이 나왔었지만 뭐 이제 채소류에서 팩틴이 나와서 조금 힘들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물 잘 안 나왔으니 수분 활성도도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전통식품 중에서는 또 식혜도 그냥 용어 쓰는 거지만 나오고, 작년에 산화가 나와서 이제 많이 힘드셨던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파트를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영양 파트를 보실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과학책을 봐라.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있는 과학책을 보시면 인체 내 뭐 에너지 생리학 관련한 것도 나오고 기본적인 산화환원 뭐 이런 화학도 나와요. 안 되면 그걸 보시는 게 맞고, 주변에 혹시 과학을 임용고시를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세요. 어느 분은 뭐 영양교사 하시는 분하고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시기도 하고, 의파트에 된 의상 선생님하고도 한다고도 하고, 유아 선생님하고 한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터디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선생님들이 그분들한테 해줄 게 별로 없으면 스터디가 운영이 안 돼요.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냥 제가 중학교 책을 보시면 돼요 라고 하면 중학교 책을 보시거나, 어느 분은 EBS도 보시고 뭐 다양하게 보시긴 하는데,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거 하나도 안 외우는데,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우려고 하면은 끝까지 얘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되시잖아요. 하고 하자고요. 예. 뭐 동생이 혹시 뭐 이렇게 아직 화학과 뭐 생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까먹지 않은 젊은 동생이 있으면 네, 괜찮고요. 그래서 그거를 식파트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이제 있으니까 감안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 프린트 3페이지에는 오타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할 일은 오타 수정하기, 기출문제 뽑기 이렇게 2개, 그다음 저거 워크북 한번 풀어보기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이제 수업은 지금 우리가 4시간 수업이니까 한 1시간 20분 하고 좀 쉬었다가 한 1시간 20분 하고 좀 쉬었다가 1시간 정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한 50분이거든요. 수업을 바로 진행하기엔 조금 애매하니까 10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나가기 전에 저를 잡거나, 근데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못 쉬니까. 아니면은 일찍 오시면 여기 4층에 연구실이 있으니까 그걸로 오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확 한번 일으켜 세우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특히 식사하시고 좀 이제 따뜻해지기까지 해서 이게 딜레마예요. 오전 수업을 할 것이냐, 아니 오후를 할 때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딜레마긴 한데, 꼭 정신을 꼭 부여잡고 하셔야 돼요. 아니 복습은 여기서 그냥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다 하시면 좋거든요. 질문을 적은 부분도 하시고, 혹시 공부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은 뭐 오전 오후에 가능하니까 대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이쪽 학원에서 뭐 다른 또 일정을 잡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인강 선생님들도 아니 왜 인강을 틀어놓고 딴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시간을 이렇게 멀티로 쓰실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티로 한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본인이 흥미있는 걸 더 집중을 해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강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밥이 맛있으면은 밥맛만 기억나지 인강 내용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보실 때는 제대로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것만 지켜주시면 괜찮으니까 꼭 정신 차리고 보시고요. 뭐 안 되시면 뒤에 서 계시든 뭐 걸어 다니시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꼭 여기 현장에서 정신 꼭 잡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45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시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